드디어 제가 기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아주 많은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 기축 보겠습니다. 기축도 일지비견이죠, 그죠? 일지비견이고 축 개신기 이게 이제 지장간을 자꾸 하면 그냥 외워도 지는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장간을 외우는 것보다는 축을 보면 그냥 개신기가 보여야 돼요. 아, 축 안에 개도 들었고 신도 들었고 기도 들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축은 그냥 제가 공간의 반복, 이 말은 바뀌지 않죠, 그죠? 공간 안에서의 반복, 그 안에서 아주 행복해 하는 거죠. 뭔가에 빠져서 나만의 것을 한다고 막 아주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은 어떻다? 외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 기본적인 사항이 축인데, 축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일단 편제인데 개가 들어있죠, 개. 개의 특성을 읽어보시면 개는 무슨 날카롭고 끊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죠? 개의 특징은 그거였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죠? 신은 뭡니까, 신은? 신의 특징? 뭐 날카롭다, 창이다,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역시도 좀 이게 되게 뭔가 개하고 신하고는 바로 붙어있는 인자라고 볼 수 있죠. 천간에서 보면 여기 붙어있는 인자인데 개가 칼날이라면 얘는 침이라고 할 만치 좀 날카롭고 이런 인자인데 얘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건데 걔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인데 편제예요. 꿈꾸는 애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꿈꾸는 거. 식신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인데 창 같은 움직임이다. 뭐겠습니까? 이거 역시도 딱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찍어서 하는 그런 형태겠죠. 그죠? 그리고 비견. 내 세상이에요. 자기 세상. 비견. 그죠? 그리고 기. 그죠? 기가 제일 많죠? 그죠? 그래서 일지비견 말 안 듣겠죠? 기축도 말 안 듣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따로따로 생각해보고 붙여서 생각해보고 붙여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팔자 안에 있는 간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도 붙여서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안에 지장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장간 안에 있는 천간을 읽어서 그걸로 제가 말씀드린 지지가 과연 비슷한 거 아닌가? 그걸 보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제 천간이 있는 상태에서 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이 있는 상태에서 십신도 나오잖아요. 이 십신의 작용을 또 같이 한번 본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간지의 작용과 십신의 작용이 겹쳤을 때, 그러니까 겹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간지가 특정 십신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를 계속 생각하시고 유추하시고 그 유추하신 걸 실제 실관에 적용해 보시면 눈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십신이었고 간지였지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하나의 간지가 10개의 십신이 될 수 있고, 그죠? 10개의 십신이 될 수 있고, 그래 되면은 우리가 아는 간지가 22개인데 그 각각이 220가지의 또 하나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쳐졌을 때 지지 하나에 이런 인자가 있으니까 이 합쳐졌을 때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지정간에 의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 천간과 지지에 의한 그 관계에 의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일주지만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축이라는 게 월에 있을 수도 있고 년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도 어떻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일주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기가 축을 바라보네? 하면서 이 해석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하려면 어떻다?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일주 하나를 하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한 10분 내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하나만 가지고 1년은 뜯어야 될걸요. 그런데 그 1년 뜯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예요. 제가 1년 뜯어봐야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냐면 산에 예, 지금 4월 이제 말로 가고 있죠. 4월 중순인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산이 저 장산이라는 산인데 보면은 실제로 이제 좀 이게 침엽수와 화렵수가 나눠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렵수들은 지금 녹색으로 막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울긋불긋이 아니고 진한 녹색과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막 있는 거. 그러니까 산을 전체 보면서 제가 이거 만약에 기축에 대해서 설명을 1년을 드렸다 이러면은 그냥 기축이라는 1년을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고로 마인드로 프로세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렇구나만 생각하신다고.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 따라다니면서 제가 일할 때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개인은 모르겠지만 기업 컨설팅 할 때는 충분히 배석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 보면서 한 30명 앞에 놔두고 당신 이래 맞고 그 사주용어 하나도 안 씁니다. 사주용어 쓰면은 사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저를 그냥 주로 기술이나 이런 쪽에 컨설턴트로 주로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나 인적 관계나 이런 걸 막 설명하면 실제로 그 설명한 걸 딱 모으면 이거예요. 사주 안의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저 따라하면서 배우신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게 반복돼서 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축 하나를 1년을 나누어서 계속 오늘은 기가 축을 봤는데 개를 작용력이 변제가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밑에 대운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방대함 안에는 저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뭘로 해석한다? 이걸로. 나름의 공식이고 법칙이잖아요. 바뀌지 않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죠? 지장간이 바뀝니까? 십신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읽는 방법을, 그냥 이 방법을 알면, 한마디로 보통 말하죠. 에스키모가, 자식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죠? 같은 거죠, 사실은. 에스키모는 아마 이게, 어디서 나온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에스키모는 물고기 잡는 방법 따위는 안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에스키모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물고기 되면 고래 정도 되는, 고래를 물고기라고 하진 않죠. 고래 정도 되는 애들 잡는 방법이나, 물개인가 그런 거 잡는 방법은 알려줘도, 낚시는 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던데, 일단, 이거는 그거부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 요 부분이죠. 기본적인 법칙 어떻게 해석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확대해 나가셔야 돼요. 그냥 입에 탁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입에 들어오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입에 들어오는 걸 바랜다.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면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가 이름하여 이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죠. 딱 틀 안에 갇혀가지고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이 교육을 받아서 그 신분은 어느 학교 진학해야 되고 신분은 어디 학교 진학해야 되고 경쟁이 없고 물론 최고 2층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층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중간층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사람들은 경쟁 없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형태죠. 조선시대는 그런 시대였지만 사주를 봤다 안 봤다? 봤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그 경쟁이 사실은 양인층이라고 해가지고 노비층을 제외한 계층에서는 모두 처음에는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참고를 했고 같지만 북한 같은 데서는 관운이 어떻고 그런 거 없을 거잖아요. 찍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뭐는 있다? 제가 북한 사람들 사주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그 부산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넘어가고 할 때는 그때는 많이 받죠.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일하면 좋겠나 안 좋겠나, 얘가 내 뒤통수 치겠나 안 치겠나, 그죠? 얘가 대동강 소주를 공급해 준다는데 공급이 되겠나 안 되겠나, 소주입니까? 맥주 공급해 주겠나, 무슨 풀이 아니고 이게 뭐 산나물 같은 거 그런 거 한다는데 그거 제대로 공급해 주겠나 안 주겠나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신발 가피, 그 재봉 기술이 됐으니까 신발 가피나 밑창이나 뭐 그다음에 신발 속 깔창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북한에서 그때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럴 때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은 그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실제 산업적 비즈니스, 북한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들도 사주를 궁금해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데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많이 봐줬죠. 그런데 그거 봐줄 때 어떻게 맞춰서 봐준다? 그 사회에 맞춰서 봐주는 거죠. 당신이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당신이 부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당신이 무슨 그 무역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제가 미리 물어서 그걸 답해 오면 그걸로 하고, 사실은 그때는 좀 뭐 그 사람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오면요 전화로도 해주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지만, 그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명박 때부터 다 끊긴 거니까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일부 밖으로 막 그 뭡니까 무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북한 정도 되면 틀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만 보는 사주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고. 그런데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사주를 보려면 어떻다? 이 엄청난 다양성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살아가는지를 자꾸 찾아내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냥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랬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이 사주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지. 그렇게 봐서는 사주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주인데 한 사람은 우울증이고, 한 사람은 조증이고, 한 사람은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은 우울증이고, 한 사람은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기에 따라서 그래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따라서 그래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살 것인가도 봐야 된다는 게 이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진 틀 안에서만 본다면 사주를 볼 의미가 없죠. 그 정도 되면 적어봐야죠. 별점, 그죠? 별점이나 당사주나 띠로 보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뭐 단순하지 한 720가지 경우수 정도, 많으면 한 2만 가지 경우수 나오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겠네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명리학은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 제가 말씀드렸죠. 51만 8,400가지인데 확장해서 5천만 가지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외국인 사주까지 보려면 더 많이 봐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10분, 9분, 10분, 뭐 10분 전후로 막 올리면 너무 짧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짧은 이유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축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데 흘렀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이 기의 시작이니까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기축, 기일가는 정인성향, 그죠? 정인이죠? 얘가 말을 정도로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시간이 많이 흐르네. 예, 기일가는 정인성향, 정인이 비견과 동조한다. 뭐, 정인이 비견과 동조한다는 말은 사실은 정인이 정인을 바라본다고, 지가 정인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축은 뭐다? 이기적일 것이다. 그냥 달고, 정인, 이기적. 막 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축은 또 뭐도 있을 것이다? 정도 있을 것이다. 이기적인데 정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정이 있다? 다시 걔를 보는 거죠. 어떨?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정이 있고, 정인이 작동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는 칼같이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냉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쪼개서 보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읽어주면 되죠. 사실은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정인, 기정인, 냉정하네. 그죠? 냉정한데, 얘가 꿈이 있네? 그 꿈이 뭐다? 개의 꿈이네? 그죠? 그러면 지가 관심 가지는 분야에는 어떻다? 냉정하지 않고, 어떻다? 정이 있다. 냉정할 수도 있고, 정이 있을 수도 있는, 엄마의 두 가지 의미, 둘 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개인 거예요, 그게. 그죠? 걔는 그러면 냉정함을 많이 보이겠습니까? 따뜻함을 많이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걔는. 당연히 걔 자체가 기가 바라보는 걔이기 때문에 냉정함을 더 많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적잖아요. 싫어하는 게 더 많은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는 과정, 바꾸는 과정도 생기겠죠. 그래서 축이 반복한다고 했지만 반복하는 그 종목을 계속 바꿔가는 이유도 여기 있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은 이렇다는 거죠. 다른 축은 또 다른 이유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영구직이 좋은 이유? 반복. 쪽집게 강사. 그죠? 찍는 노력이 있잖아요. 잘 찍는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비견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게 선생님을 이게 제가 강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생님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직업일 때 종류가 1번 강사처럼 지식 전달, 2번 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권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3번은 희생인자죠. 그죠? 제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선생님도 있고, 관을 쓰는 권위를 내세우는 선생님도 있고,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때는 뭐다? 지식 전달이라는 거죠. 지식 전달.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비견을 쓸 때 보통 상관이 관을 깬다고 하지만, 비견도 관을 깨죠. 왜냐면 관은 나를 극하는 거고, 나를 제어하는 거니까, 사람은 제어하는 데서 어떻게 한다?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관은 못 쓰겠죠, 그죠? 관은 못 쓰겠죠. 그리고 희생인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거나, 나의 직업, 내 학생들, 계속 자주 바뀌죠, 강사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지식 전달하려는 데서는 희생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희생 정신은 발휘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사들 어떤 강사? 쪽집게 강사. 잘 찍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돈 버는 게 뭐예요? 이게 없다는 거죠. 편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인 인자인, 이게 정제와 정관 같은 애가 있어야지 이게 돈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직업을 가지면 쪽집게 강사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벌겠죠. 잘하면 많이 주니까. 연구직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잘 찍어서, 내가 어떤 분야를 찍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돈 벌겠죠. 그러면 주로 취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 쪽집게 강사 같은 경우 요즘 취업해도 되고, 방송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학원 만들어도 되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구성을 좀 봐야 되지만, 사실은 돈 버는 거나 사업에는 어떻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기 자체의 특징입니다. 기가 애착이 약합니다. 기가 저인이라지만 애착이 약한 거예요. 지가 애착하는 데가 돈이라면 모르겠지만 돈에 애착을 가기가 힘듭니다. 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긴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붙는 인자들이 좋기만 하면 돈 못 버는 사주는 그래서 없어요. 사실은 조금만 조정하면 조금만 바꾸면 다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자 가능하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현재 식신의 의미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변화 주도자. 이 변화라는 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아는 혁신적인 그런 변화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변화는 아니겠죠. 자기가 하기 싫어서 바꾸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그래서 만약에 기축이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만약에 기축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가 학교 교사나 이런 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운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기축이 교장 선생님 됐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건 우리 학교에 안 맞는 것 같아. 저거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하다가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저거 한번 해보자. 또 열심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축을 어떤 연구를 시키려면은 보통 연구 중에서 이런 연구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고 하는 연구는 주로 의학 쪽에 FDA가 같이 진행하는 그런 연구들이 보면 보통 15년, 20년 이런 연구 있거든요. 그런 연구는 절대 못하겠죠. 기축은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 짧게 끝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짧게 끝나는 연구.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기축 같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개발에 들어간다면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다음에 올 걸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리 끝나는 그런 연구, 변화 주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질리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미를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기축이다. 그러면 너무 장기 비전을 잡으면 안 돼요. 짧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축
자식을 데리고 있다. 걔들한테 너무 장기 비전을 주면 안 돼요. 이번에는 이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줘야 됩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희신판단. 그러니까 희신판단이라는 거는 이 사주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인자라고 말씀드렸죠. 도움이 되니까 어떤 도움이다?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거나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희신이 제가 말씀드린 희신은 그거고요. 사회적인 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돈 언제 잘 버는지 물어보지 내가 언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습니까? 내가 언제 아주 건강하게 홀홀 날아다니겠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거의 재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익혀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다. 병정 오고 여기서 자가 아닌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합토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가 더 강해지죠. 돈을 만든다기보다는 뭘 만든다? 돈보다는 저걸 이제 자기 주도로 뭔가 하기 때문에 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2운석 이렇고, 삼합. 봅시다. 정인식신이죠. 그죠? 정인식신 오면 사유축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형태. 금이 재니까. 그죠? 삼합은 괜찮네요. 그죠? 방합은, 봅시다. 금식상, 수재성. 방합, 수재성. 방합은 봅시다. 제가 이게 편제가 오면 방합은 크게 잘 못 써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수재성, 방합이 이루어진다면 괜찮겠네요. 그죠? 방합이 이루어지면 수재성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육합이 되면은 이제 토가 되니까, 토 비급이 되니까 크게 안 좋다. 그죠? 나머지 인자는 다 갈등이죠? 충형파에 다 토니까. 그렇고, 원진, 크게 문제시 될 거 없는데, 이게 원진이라는 게, 기축 같은 경우 원진이라는 게, 오편인이 원진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현실에서 관찰해보면, 추고가 들어오면 고집이 되게 세집니다. 이게 원진의 작용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밑빈다고. 원진이라는 게, 원진이라 가지고 부적설하 이런데 원진은 뭐냐면, 원진은 그냥, 어떤, 남에 의해서 조금 음해? 그 정도 있는 건데, 그때 내가 좀 냉정해져요. 원진 때. 내가 좀 냉정해진다. 원진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게 내 주장을 더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 친구, 이런 사람들이 다 살짝 빈정상하게 됩니다. 그런 게 원진의 작용력이에요. 그런 작용력이기 때문에 이게 원진 기축들이 제가 아까 긴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긴 공부인데 이게 편인이라는 거는 좀 긴 형태잖아요. 긴 형태. 그래서 기축 가지신 분들이 어떤 연구하고 이런 건 좋지만 고시나 긴 공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잘 안 어울립니다. 하면은 끝판에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못 하기 때문에 좀 그만두기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고요. 공망 역시도 그래서 사실은 이걸 원진에서도 오가 들어오지만 공망에서도 이게 편인 오가 들어오는데 이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긴 공부하지 말라거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쪽 뭔가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데 들어가지 마라. 그거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이거 말씀드렸죠. 안 맞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죠? 긴 게 안 맞는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작용력 이게 신살이나 공망이나 합충형파의 작용력이 실제로 간지만 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들 말이 저는 합충형파에도 안 보고 사주 봅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 지지간의 작용력을 생각하고 유추하고 그게 맞는지 현실에서 실관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굳이 이거 안 봐도 된다고요. 그죠?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욕을 하죠. 그 새끼는 대구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의 철학가들이 저 욕을 그리 많이 한다고. 거기 얼마나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저를 전혀 몰랐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누구요? 물어봐서 이름을
들어가지고 뭐 검색해보고 검색해서 물어서 오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뭐 대구 쪽 일을 좀 했죠. 대구 쪽 일을 좀 했죠. 예전에 뭐 대구 이래저래 대구 일 많이 했네요. 그리고 대구 쪽 일 많이 했는데 주로 뭐 그쪽에 그러니까 주로 제가 예전에 홍보 마케팅, 인터넷이 처음에 떠갈 때 홍보 마케팅 쪽이니까 대구에 뭐 방송국 쪽이나 이런 데 컨설팅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 중에서, 지방 방송국 사장이 서울 방송국 사장이 되고 싶다 이러면 제가 그런 것도 좀 도와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 그래서 그런 걸로 대구에서 유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크게 뭐, 유명하지 않고, 그것도 벌써 한 20년이 다 됐네. 유명하지 않고 괜히 이걸로 유명해져서 왜 제 욕을 합니까? 참 그런 식으로 그 남욕 뭐랍니까 말 그만해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왜 그래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 저한테 다 오지. 그렇습니다. 전 귀찮습니다, 오시면. 그렇고, 이제, 예를 들면 기축 다 했죠? 다 한 것 같습니다. 기축, 예. 자기는 정인이다. 이게 정인이 평관을 보는 형태죠. 정인이 평관을 보는 형태. 정인은 기본적으로 정인 성향 자체가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의 가장 특성,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특성인데, 얘가 평관을 가지고 있고, 이 평관 안에는 정평관이 같이 들어있죠. 보통 이런 말씀, 불교 용어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기묘입니다. 기묘인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실제 기묘를 바라보면, 그냥, 뭐, 정말 자기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어떠다? 가장 잘났습니다. 자기가.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때문에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그런 형태시고, 그 다음에 평관을 쓴다는 말은 이게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묘는 약자한테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 귀찮아서. 기묘는 돈터치.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나만 안 건드리면 남한테 신경 안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묘를 누군가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짜증이나 분노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묘가 가장 자아가 가장 강한 형태로 살지만 남한테 피해는 안 줘요. 피해는 안 주는데 기묘를 건드리면 이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행위, 그 다음에 이기심, 그죠? 이기심, 그 다음에 집요함이 나옵니다. 집요함이 나오면서 좀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기묘를 보면 일단 요 자체의 특성은 뭡니까? 평관이니까 제가 강자한테 강하다고 했는데 강자가 아니더라도 자기하고 노는 사람, 놀 수 있는 사람, 놀아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크게 터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로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한 단계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라기보다 한 단계 건너뛰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서로 우대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하고 많이 친합니다. 기묘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기묘를 가지신 분들은 탁 보면 없어요. 없고 자기가 필요하거나 이제 심심해지면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돌아다니십니다. 요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요. 근데 갈 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갑니다. 친해지면 멀어지고 안 친할 때는 가깝고 이런 면도 강하시고 그게 기와 묘를 같이 가진 특성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일가는 정인 성향, 정인이 평관과 동초한다. 그죠? 보통 엄마가 망친다. 그렇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지가 제일 잘났는데 엄마까지 잘났다고 해주면 어떡하? 세상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기묘라면 세상을 가르쳐 줘봤자 말은 안 듣기 때문에. 그런데
잘났다고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잘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정말 엄마가 망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엄마가 다 망친다고 말했고요. 아나무인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 기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묘분들께. 당연히 사주에 따른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달라집니다. 절대자라 생각하면 사람, 종교, 기타를 가지지 않고 맹신한다. 맹신하는 이유는 뭐다? 정인성과 병관성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인성이라는 거는 모든 인성은 사실은 종교 쪽하고 연결돼요. 정신적이죠. 다 연결되는 것이고 거기 편관이 들어앉아 있고 완전 관이죠. 그냥 편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가벌 자체가 완전 관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나 맹신할 부분이 있으면 되게 맹신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종교, 기타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저를 맹신하는 분들 중에서 저를 맹신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분 중에 기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올리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이게 인성인자가 사실은 정인이긴 하지만 경험인자잖아요. 그 다음에 묘 자체가 많이 움직여 다니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또 편관 자체가 좀 와이드하게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따르에 따라서 많이 다르세요. 기묘인데 그냥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그냥 직장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가다가 승진 안 되면 그냥 나와서 또 다른 곳에서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이런 형태가 하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취업 형태를 안 가지고 다른 형태로 사신 분들이 있겠죠. 프리랜서도 있을 것이고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되게 이게 사회에 잘 적응하는 형태로 그렇게 평관성을 많이 드러내시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기묘는 어쨌든 자아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잘 사세요. 기묘도.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잘 삽니다. 그죠?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제일 잘났는데 기가 잘 안 죽어요. 기묘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순한 본금만 믿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본금만 믿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제가 절대자라 생각하면 사람도 안 믿고 그냥 맹신한다는 내가 보고 맞다 싶으면 그냥 따라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잘못한 것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게 맞는데 믿는다. 그냥 사이비에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이 없다. 고치는 게 없는 거예요. 수정. 이름 수정 아니고 보석 수정 아니고 고치는 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산기라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내 말이 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묘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백과사전 찾아보고 그죠? 역사, 신문기사 뒤져보고 물론 조중동 빼고 걔들은 오보를 내놓고 또 수정하지 않는 신문이기 때문에 걔들은 빼고 그러니까 수정하는 신문 주로 저는 외신들 많이 보는데 보고요. 그렇게 하시면 잘 살겠죠. 불통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불통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기묘만큼 사주 보기 쉬운 사주가 없어요. 안 봐주면 됩니다. 기묘는 안 봐주면 제일 쉽습니다. 말해도 별 수정되는 게 없는데 제가 사주를 봐드리는 이유가 인생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보는데 서로 시간 낭비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삶을 수정을 하시죠. 이제 수정을 하시고 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굳이 온다면 막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고요. 희신판단 보시면 되게 빨리 지나. 희신판단 보시면 연구하고 파고 파야 된다. 이건 사실은 공부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건데 본 것만 믿기 때문에 내 속을 안 봐요. 속을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본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기묘가 본 것만 믿으면 사기도 잘 당하느냐? 사기도 잘 안 당해요. 기묘는 신기하게도. 물론 당하면 엄청나게 크게 당하죠. 그죠? 저쪽에 어딥니까? 신앙촌이라고 찾아보시면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그런데 재산 팔고 들어갑니다. 제대로 당하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웬만하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게 있으면 종교로 가면 무조건 사이비에 빠진다더라.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아예 그쪽 쳐다도 안 보고요. 그런 식으로 탁탁 끊고 사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데 한 번 당하면 된통 당합니다. 요즘은 근데 워낙 정보가 많아서
정보가 많아서 혼자서 막 인터넷 보고 그 유튜브 보고 아 이렇구나 하면서 물론 그 안에 잘못된 정보에 빠져 사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요즘은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 위주로 뭔가 했을 때 남들이 더 좋아해주는 인기의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묘들이 훨씬 더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기묘이신 분들은 대부분 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인성이라는 거는 자격증, 그러니까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증이죠.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사 같은 거. 그죠? 뭐 종교, 뭐 철학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면 괜찮아요. 병정사고 다 와도 되고요. 이제 묘 자체가 크게 부딪히는 인자가 없죠, 그죠? 묘 자체가 그러니까 4하고 5하고 부딪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크게 안 부딪히기 때문에 다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묘, 사막, 목관성,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묘도 뭐다? 좌우묘유에 들어가죠. 좌우묘유. 좌우묘유는 기본적으로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좌우묘유. 그렇고 이제 삼합, 방합 뭐 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기묘들이 삼합이 잘 들면 초대박 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초대박 나는 분들. 주로 초대박 나면 기묘들이 초대박 나면 부동산에 초대박 나는 거 많이 봅니다.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그리고 뭐 육합적으로는 보면은 크게 뭐 인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냥 화인성 드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면 크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묘유충 되면 주로 더 좋게 됩니다. 묘유충 되면 이게 움직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더 묘유충이 되게 좋게 작용해요. 그다음에 뭐 형제형, 파 이런 일단 기묘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뭐 설명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기사일주는 기사다. 그죠? 정인. 자기 정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사일주 자체가 자기가 정인이고 정인이잖아요. 자기 정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관을 쓰거든요. 상관을 씁니다. 정인을 강하게 쓰면 상관을 쓰고 보통 기사일주들은 이게 거의 뭐 비급을 가진 거하고 비슷하게 자기 위주로 살아요. 자기 위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인이 짧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리 기술 이런 거 뭔가 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 같은 거 보면 핸드폰 수리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TV 같은 거 수리하시는 분들, 실제로 보면 핸드폰이라는 게 뜯어보면 부품이 몇 개 안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정밀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폰 잘못 뜯었다가 완전히 고장 낸 적이 있는데 저도 꽤 정밀하게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 뜯어보니까 이렇게 나사도 엄청나게 작고 그 나사 몇 개 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거의 새 폰은 아니었는데 한 7개월 정도 된 폰을 완전히 날려먹은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걸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뜯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기사일주분들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평생.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어떤 걸 가지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고 살 수 있는, 죄송한데 우려먹는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기사 이렇게 보면 그냥 기사 딱 보면 돼요. 자기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 분야에서는 계속 숟가락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기사일주입니다. 기일가는 정인성향, 정인이 정인과 동조한다. 말 그대로 기술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
그래서 되게 많이 보입니다. 기사 일주들은. 왜냐면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변화하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여기서 관찰되고 저기 관찰되고 이러는데 기사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뭔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기사 일주가 많으세요. 어차피 61주는 6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주들은 막 움직이는 인자도 있고 아니면 숨어서 안 보이는 인자도 있고 그런데 기사들은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뭐 다림질 잘하는 기사, 잘 고치는 기사, 도배 잘하는 기사,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도 중에서 기사 일주 선생님들이 있는데 거의 뭐 교과서 하나 가지고 끝날 때까지 교과 과정 바뀔 때까지 계속하죠.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기사 일주.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보수적인 성향이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성향이시고요. 그 다음에 내성적이지만 눈치는 빨라서 다 안다. 그죠? 그러니까 기사들은 자기 영역을 이렇게 축이 자기 영역을 되게 좁게 만드는 것 같으면 기사들은 자기 영역이 넓죠. 넓게 만들어놔서 그 안에 있는 그걸 다 통제 가능한 그런 형태십니다. 기사들은. 그래서 뭐 기사이신데 어떤 좀 기술적인 분야 원전이나 아니면은 그 발전소 이렇게 그런 쪽 뭐 전기 쪽 한전이나 이런 쪽 뭐 한수원 한전 그죠 그런 쪽에서도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속 하고 계신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사들은 말 그대로 기사처럼 사십니다. 기사처럼 뭐 말탄 기사 이런 거 아니에요. 흑기사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시고 전기 기사, 기술자 이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술 많이 마시면 본심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만큼 본심이 안 나와요. 자기의 본심이. 그러니까 다 숨기고 사는 거죠. 기사들은. 그래서 기사분들 중에서 이게 기사분들이 지금 삼합을 할 텐데 사유축 금삼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이게 아주 강한 신경성 인자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인자이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기사인 분들이 너무 속에 많은 걸 담고 사시기 때문에 간 쪽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특히 이게 삼합인자가 왔을 때나 운에서 왔을 때나 좀 있습니다. 유가 왔을 때나 내가 만약에 기사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계속 메아리를 지르세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세요. 계속 빼내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빼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괜찮으세요. 사실 내 속을 풀어줘야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혼자서 고함지르는 게 훨씬 잘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아리라는 게 만병통치약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기사한테도 만병통치약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시는 데는. 그러시고 이제 희신판단 인성은 관이 있어야 상생한다.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내가 인성이거나 내가 기사거나 안 그러면 내 자식이 기사거나 누구한테 기사인 사람들이 좀 더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기술을 배워라.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해라. 공대 같은 데 보내면 되겠죠.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한다면 다른 점도 괜찮지만은 기사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러니까 시대에는 사회에는 꼭 필요한 기술인데 남들은 하기 힘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하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삽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기사들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죠. 하지만 꾸준한 돈을 벌기 때문에 기사들 중에서도 이게 꾸준하게 또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저 문서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땅 사고 이래가지고 부자인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주로 한수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자들, 한수원 기술자들 가려면은 발령받으면 연금 가고, 발령받으면 울진 가고, 발령받으면 고리도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그냥 다니다가 옆에 땅을 막 사놓는 거예요. 보너스 나오고 할 때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몇십 배, 몇백 배 올라가지고 버시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보통 지금은 이게 한물 같지만 기사분들 중에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중에 땅 그러면은 이게 공시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를 갭을 줄이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불과 몇 년 전
지금 현재도 공시지가가 뭐 5,000원인데 실거래가가 500만 원인 땅이 있죠. 그죠? 이런 땅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5만 원 땅이 있는데 실제 발전소가 들어서고 이런 데는 실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해요. 근데 공시지가의 거의 90%까지 농협 같은 데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디 1억짜리 땅이면 우리 생각에 1억짜리 땅이면 왜 편되겠어 이러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10,000원 하면 1억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얼마 있으면 살 수 있다? 1,00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너스 나온 걸로 저거 탁 사놨는데 다 두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가 한수원이 아파트를 짓네 이래가지고 몇십 배 팔아먹었다 이런 그런 것도 예전에는 하셨습니다. 요즘은 일단 그렇고 그러니까 주로 밖으로 그러니까 기술 그런 거는 이게 한수원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도시다 보니까 실제 되게 고생스럽게 밖으로 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래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사일주분들이 실제 아이폰 수리센터 이런 거 많이 여셨는데 큰 돈을 못 봅니다. 너무 푼돈에 목숨 거세요. 그리고 실제 가져야 될 때는 못 가지시고 그런 형태로 많이 하십니다. 그게 기사의 특징이고요. 삼합 보면 제가 아까 금삼합 하죠, 그죠? 금삼합에서 일단 움직이면 돈은 되니까 기사 자체가 움직이면 돈은 되니까 그렇고 주로 합의 영향은 거의 안 받습니다. 사실은 기사들은 합의 영향은 거의 안 받습니다. 그렇고요. 실제 그러니까 사 자체가 합의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보면 사 자체가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특히 방합의 영향은 거의 안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화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충하고 그렇게 실제 이게 여기서 여자분들이 기사를 주신데 사에 충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사 자체가 가지는 금기의 작용력과 해의 음기의 작용력이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실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명은 들어와 봐야 거의 신경적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소화불량. 근데 여자분들은 사명이 들어오면 자궁적 문제도 그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자궁적 문제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신과 같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크게 그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해공망. 여기 지금 공망이 보면 해공망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해가 들어와서 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기사일주이신 여자분들의 경우 해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강적으로 안 좋으셔서 병원비를 쓰었구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파서 일 못하니까 이제 이제 병원비 붓고 일을 못하니까 돈 못 벌고 하여튼 이런 형태가 조금 있어요. 그런 형태의 흐름이 공망에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해는 기사일주는 요 정도